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씨입니다. 오늘은 지난 여름에 특집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던 오페라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올해도 돌아온 시즌2 오페라 락덕후의 오페라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여름 특집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인 휘델리오를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휘델리오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앞서서 휘델리오를 만들어낸 작곡가죠. 독일의 작곡가 베토벤 이야기와 함께 그 다음에 휘델리오 이야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락도크의 오페라 시리즈 이야기 기억나시죠? 모차르트, 베르디, 비제에 이르기까지 제가 여러가지 오페라를 7개 정도를 작년에 얘기를 해드렸는데 올해도 여러가지 오페라 이야기들, 특히 제가 본 오페라들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베토벤의 휘델리오인데요. 베토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면 베토벤은 독일 작곡가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그런 클래식 음악가인데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했던 음악가가 한 명 더 있죠? 기억나시죠? 예, 모차르트입니다. 이 모차르트도 오스트리아 빈에서 주로 활동을 한 클래식 음악가이죠. 베토벤은 악성 베토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악성, 음악의 성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음악의 성인일까요? 성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과 장애를 극복을 하면서 위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토벤은 자신의 청각, 귀가 안 들리는 그런 음악가로서의 치명적인 장애를 인생 내내 고통받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인류에게 위대한 음악을 남겼다는 점에서 바로 음악의 성인이다. 음악의 위대한 성인이다 라고 해서 악성 베토벤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토벤은 1770년에 태어나서 1827년에 사망을 했는데 56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된 것이죠. 모차르트도 젊은 나이에 사망했는데 베토벤도 사실 천수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 베토벤은 피아니스트로 유명했거든요. 제가 모차르트 이야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모차르트도 피아니스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요. 그런데 이 베토벤도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날리다가 30대에 들어와서 귀병이 생기면서 귀의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귀가 점점 안 들리게 되는데 이에 너무 충격을 받게 되죠. 1800년도에 유서를 하나 쓰게 됩니다. 유서를 쓸 정도면 정말 심각했다는 것이죠. 이 피아니스트는 보통 자기만 치는 게 아니라 협업을 하게 되는데 다른 이제 하는 사람이랑 같이 연주를 하게 되는데 같은 귀병이,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이 음악적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같이 연주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유서를 남겨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유서가요. 이제 나는 틀렸다 이러면서. 그렇지만 죽었다면 지금의 베토벤은 없었겠죠? 그래서 이 베토벤은 유서의 끝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작곡가로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30대 작곡가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 다시 터닝 포인트를 음악가로서 작곡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환을 하면서 1804년도에 그 유명한 3번 교향곡이죠. 영웅을 쓰면서 작곡가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805년에 이 오페라 휘델리오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베토벤은 작곡가로서 자신의 악보를 출판사에 넘겨가지고 인쇄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 귀족들에게서 후원을 받았던 음악가들은 많았는데 베토벤은 프리랜서로 직업으로서의 작곡가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쇄를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후원도 받았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인세가 있다는 것은 뒷주머니가 든든하다는 것이죠. 그럼 보통 후원을 받게 되면 후원자를 위한 음악들을 많이 쓰게 되는 음악가들과는 반대로 베토벤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도 많이 남기고 그랬죠. 그래서 이 베토벤의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것이 나중에는 낭만주의 음악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베토벤의 음악적 스승이 3명이 있었어요. 하이든, 모차르트, 살리에리입니다. 살리에리, 그 유명하죠?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내가 모차르트를 죽인 게 나다라고 음모론을 얘기를 했던 그
살리에리가 바로 베토벤의 스승이었습니다. 이 살리에리는 궁정음악가였는데요.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한 음악가였죠. 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관계를 다룬 아마데우스가 나중에 6월달에 이번 연도 6월달에 다시 재개봉을 하는데 정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데우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보고 나중에 리뷰도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 아무튼 이 베토벤의 스승으로 하이든, 모차르트, 살리에리가 있었고요. 베토벤의 제자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피아노 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체르니 100번, 카를 체르니가 바로 이 베토벤의 제자였던 것이죠. 이 베토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피아노 곡을 많이 남겼고요. 그리고 교향곡을 확립한 교향곡의 아버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교향곡, 베토벤 교향곡 하면 홀수가 유명하죠. 3번, 5번, 7번, 9번 요런데 3번이 유명한 영웅 교향곡, 5번 운명 딴딴딴딴 그거죠. 그리고 9번 합창 교향곡, 지금 배경음악으로 제가 합창 교향곡을 썼는데 그게 그 합창 교향곡입니다. 저는 이 베토벤의 교향곡 뭐 다 좋고 유명하지만 저는 7번 교향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교향곡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악장이 붙어서 기악을 연주하는 건데요. 이 7번 교향곡의 이 악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고요. 약간 우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프피는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7번 교향곡을 자주 듣습니다. 아무튼 이 베토벤은 고전주의 음악가로서 교향곡을 확립했던, 교향곡을 거의 형식을 완성시켰던, 그리고 소나타라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소나타 형식이 바로 베토벤의 소나타 형식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정도로 그런 고전주의 음악가의 완성을 했던 그런 음악가이자 낭만주의의 음악가로서의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가들에게도 영향을 준 그런 위대한 독일 클래식 음악가입니다. 이 베토벤이 쓴 피델리오 이야기를 해드리면 1789년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해드렸죠. 1805년도에 피델리오를 썼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1789년, 베토벤은 1770년 출생입니다. 그러면 거의 20살 무렵에 유명한 사건이 있죠. 역사적 사건 기억나시나요? 아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1789 바로 프랑스의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시민혁명이죠. 아래로부터의 혁명, 장작 그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직접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그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프랑스 혁명하면 세 개의 기조가 있습니다. 추구했던 기조 기억나시나요? 바로 자유, 평등, 파괴입니다. 자유와 평등을 추구했던 프랑스 혁명을 바탕으로 이 프랑스의 극작가가 쓴 레오노아라는 대본을 바탕으로 피델리오가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 극작가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뭐 공포정치 막 이렇게 사회가 굉장히 혼란했죠. 그 혼란한 프랑스 혁명의 이야기들을 대본으로 써가지고 그것이 담긴 피델리오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베토벤이요. 그래서 이 피델리오는 징슈필이라고 하는데, 이 징슈필은 독일어로 노래로 하는 연극이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모차르트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징슈필은 희가극이라고도 합니다. 이 징슈필의 특징은 해피엔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페라는 보통 비극으로 끝납니다. 언해피 엔딩인데요. 징슈필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바로 피델리오가 나중에는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구나 라고 기억이 나시겠죠? 이 피델리오 서곡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딴딴딴딴딴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굉장히 강렬하면서 서곡이 유명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운명 교향곡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따다담 따단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베토벤의 음악적 특성이 드러나 있죠. 앞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이 피델리오 서곡이나 운명 교향곡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웅장하다 이렇게 느끼면 되고요. 이 피델리오의 줄거리는 이 레오노레, 바로 레오노레가 피델리오인데요. 이 레오노레가 남편이 정치범으로 수감되어 있는 감옥을 가서 남자로 변장을 해가지고 간수로 들어가서 남편을 감옥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감옥에서 과연 탈출이 될까? 아까 제가 해드렸죠? 해피엔딩이라는 거.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오노레라는 아내가 피델리오로
남자 간수로 변장을 해가지고 남편을 탈출시키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감옥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세비야의 감옥이 배경이 되는데 이 세비야라는 배경은 오페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제가 저번에도 설명해 드렸던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도 세비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의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떠오르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쇼생크 탈출이죠. 쇼생크 탈출도 약간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희극에도 나와있죠. 남장으로 변장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셰익스피어의 희곡도 하나 있는데 그 두 개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피델리오 서곡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1막 2막으로 구성된 오페라입니다. 저는 이 피델리오를 봤을 때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에 대한 그 갈망을 우리 지금 시대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정말 자유가 중요했기 때문에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피델리오가 정말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델리오를 보고 감동받은 음악가가 두 명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낭만주의 음악가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했던 슈베르트가 피델리오 보고 너무 감동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 독일 음악가인 리하르트 바그너가 이 피델리오 보고 또 뿅뿅 반해가지고 내가 음악가가 돼야지 이렇게 했다는 그런 감동을 남긴 그런 오페라입니다. 이 오페라 하나로 두 명의 음악가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슈베르트는 죽을 때까지 베토벤 바로서 빠돌이로 살게 되는데 그게 피델리오를 보고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좀 그저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그런 오페라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오페라를 봤을 때 이 1막에 나오는 제수들의 합창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것을 추천합니다. 1막 부분에서 제수들이 갇혀져 있다가 햇빛을 보러 잠깐 나오게 되면서 합창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공기 마셔서 기쁘다. 바깥 공기가 이렇게 좋다니 하면서 행복한 합창을 하게 되는데 그게 참 좋았고요. 그리고 2막 끝에 가면 남편을 탈출시키면서 다른 제수들도 탈출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체 합창을 하는 그런 2막의 끝부분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2막에서는 저도 약간 눈물이 났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피델리오는 바로 프랑스 혁명의 자유를 노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에서 귀족들을 비꼬고 계급을 비판했지만 나중에는 합창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애정으로 사랑으로 감싸자 하면서 합창으로 마무리했던 것처럼 이 피델리오도 겉에는 아내의 그런 남편 사랑이 들어가 있지만 안에는 실제로 추구했던 것은 바로 프랑스 혁명의 자유를 갈구하고 노래했다는 것에서 이 프랑스 혁명을 그 당시의 시대상을 담은 오페라로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게 이 혁명적인 시대를 살았던 베토벤 1770년에서 1827년도에 살면서 이 고전주의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살다간 철학가가 있습니다. 베토벤과 비슷하게 살다간 독일 철학가가 있는데 바로 게오르그 헤겔입니다. 이 헤겔이 1770년생이죠. 그래서 이 베토벤처럼 비슷하게 1770년에서 1831년에 이렇게 사망을 하겠는데 거의 비슷하게 살다 가셨죠. 근데 이 헤겔도 베토벤처럼 베토벤은 고전을 완성을 했다면 이 헤겔은 정신 현상학으로서 이성주의 철학을 완성을 시키면서 사망을 합니다. 굉장히 그 당시 지존이죠, 지존. 독일의 음악가로서의 베토벤이 정말 최고였다면 또 독일 철학가로서 그 당시 프랑스 혁명을 겪으면서 정반합의 변증법을 얘기를 했던 헤겔이 이성주의 철학을 완성을 하면서 이렇게 엔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토벤 얘기하다 갑자기 철학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새 철학가 이야기들 많이 해드리고 있죠. 헤겔도 다음에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아무튼 이 베토벤이 살았던 그 프랑스 혁명을 시대적인 그런 휘말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애도 힘들지만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도 고난인데 장애도 자기 인생의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를 극복하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음악을 남겼던 베토벤의
악성 베토벤을 생각을 하면서 이 피델리오 프랑스 혁명의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오페라 굉장히 추천합니다. 제가 아까 말해드린 죄수들의 합창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음에 피델리오 보러 가실 때 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들을 수 있다면 피델리오 서곡을 꼭 한번 들어보시라. 운명교향곡과 비슷하게 딴딴딴딴 이렇게 되는 피델리오 서곡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피델리오 서곡도 추천하면서 오늘 저의 락덕후의 오페라 이야기 베토벤의 피델리오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오페라 팔리아치 이야기도 해드리고 하면서 시리즈로 이어가겠습니다. 연속적으로는 올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요새 철학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음악 이야기도 해야 되고 클래식 이야기도 해야 되고 너무나 바쁜 5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강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 읽은 것들 빨리 이야기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항상, 시리즈 기다리는 그런 느낌으로,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페라 피델리오 얘기 재밌으셨나요? 재밌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